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GDDR입니다. HBM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GDDR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GDDR7을 공급 확대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연초에 젠슨 황이 이 전시회에 와서 삼성전자의 GDDR 앞에다 사인을 하면서 굉장히 호평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가속기에 탑재할 GDDR7 메모리를 주 공급처로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부품 조달을 넘어서 미국이 대중국 규제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매출이 16%를 올렸을 때도 있고 최근에는 13%를 올렸거든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수출을, HBM을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HBM의 대체제로 GDDR7을 선택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나왔던 거죠. 삼성전자는 GDDR7 단독 공급권을 확보하면서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DDR7 공급권을 따면서 자연스럽게 HBM4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HBM이 탑재되지 않은 GDDR7 기반의 B40뿐만 아니고 제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젠슨 황은 중국은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중국이라는 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올해 B40의 출하량은 100만 대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100만 대였을 때 최소 4억 8천만 달러의 매출, 우리나라 돈으로 6,500억, 그 다음에 최대 6억 7,200만 원, 9천억 정도를 육박할 것으로 추산을 했어요. GDDR의 영업이익률은 20에서 30% 준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상 영업이익률은 9,600만 달러, 약 1,300억 정도에서 최대 2억 달러, 2,700억 정도로 추산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GDDR7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HBM의 이익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근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 소식을 전하고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요, GDDR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 전체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률을 올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당연히 HBM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GDDR은 그래픽 D램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장치 GPU, 여기에 들어가는 그래픽 전용 D램입니다. 그래서 대역폭이 좀 넓습니다. HBM에 비해서는 적지만은 다른 D램에 비해서 높고, 동영상이라든가 3D 그래픽이라든가 AI 연산 중에서도 학습이 아니라 추론 쪽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GPU가 직접 연결 그래픽 카드, 게임 콘솔, AI 가속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신 GDDR7을 냈죠. 그래서 세대가 올라갈수록 속도라든가 대역폭이라든가 전력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GDDR은 GPU의 작업 메모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GPU 옆에서 GDDR이 그래픽 AI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삼성전자 GDDR7 엔비디아 루빈 CPX에 탑재된다. 이게 오늘 중심입니다. B40보다는 루빈 CPX 이걸 중심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가 루빈 CPX를 공개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9월 9일 현지 시간입니다. 기존 GPU와는 다른 형태의 신제품인 루빈 CPX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아이폰 17을 발표하는 날에 맞춰서 AI 시대의 주인공은 엔비디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루빈 CPX를 발표를 하고 출시 시점은 26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루빈 CPX입니다. 그리고 NVLink죠. 144 CPX 이렇게 돼 있는 거죠. 26년 말에 양산이 될 예정이니까 아직 1년이 넘게 남았죠. 그러니까 삼성이 이 GDDR7에서 많은 매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은 HBM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영상 인코딩 압축이죠. 디코딩 해제, AI 추론을 단일 칩에서 처리하는 전용 GPU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긴 글을 이해하고 이어서 답을 내놓는데 최적화하는 것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CPX, NVL144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HBM 대시 128GB의 GDDR7 메모리를 채택한 거죠. 그래 이렇게 되니까 가격은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GDDR7은 HBM처럼 만드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속도도 계속 개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빈 CPX는 기존에 이제 호퍼라든가 블랙웰 등 기존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한 고가의 HBM 대신 128GB의 GDDR7 메모리를 채택하면서 값싸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겁니다. 중국이라는 시장을 HBM이 들어간다면 이런 노력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HBM을 절대로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 시장의 구조가 이제 다변화되겠죠. GDDR7의 강점이 있는 삼성전자한테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도 잘하고 GDDR도 잘하면 최상이겠지만은 지금 단계에서는 HBM은 아직까지는 약간의 퀘션 마이크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요약을 하면 엔비디아 루빈 CPX는 동영상 AI 최적화된 GPU입니다. 그래서 HBM 대신 GDDR7을 채택해서 메모리 전략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큰 변화가 미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제가 어제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 P4, P5의 메모리 반도체 라인을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새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GDDR7 D램을 개발을 해서 선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가 밀월 관계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소규모 이렇게 부품들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7세대 그래픽 D램인 GDDR7을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 엔비디아가 지금 삼성전자의 확대를 요청했다니까요. 삼성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엔비디아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GDDR7 확대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부터 증설될 공급망 가동을 전망을 하고 있어요. GDDR7을.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 HBM을 사용한 엔비디아 AI 가속기는 사실상 중국에 팔 수 없다. 그래서 HBM이 안 쓰이는 제품 이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엔비디아가 중국의 이렇게 매출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24년 같은 경우는 269만 요게 이제 미국 매출이고 중국 매출이 103억 6천만 달러입니다. 여기에 지금 대략 비중이 16%였습니다. 근데 지금 25년도는 요렇게 회계연도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1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요게 B20이
그 수출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훨씬 많았을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막아버리는 바람에 B20이 상당히 재고가 많이 쌓여 있죠. 지금은 13%입니다. 13점 소수점이 있는데 13% 정도의 매출을 올린 거죠. B20이 막히지 않았다면 더 큰 매출이 여기서 나올 뻔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절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놓을 수 없는 거죠. 자, 여기를 좀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GB200인데 GB300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GB200에는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HBM이 들어갑니다. HBM3E 12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DR이 들어갑니다. DDR5가 들어가겠죠. LPDDR이 들어갑니다. 밑에 보면은 LPDDR5X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GDDR이 들어가죠. GDDR 이제 7이 들어가는데 이제 6가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블랙웰 GPU가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 CPU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GB200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HBM, HBM3E가 들어가지만 다른 것들이 얼마나 들어가요? 다 D램 종류잖아요. 다 D램 종류. 다 D램 종류니까 이 엔비디아가 GB200이라든가 GB300이라든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이 메모리 반도체 HBM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D램도 엄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평택 캠퍼스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 그런 수요 가지고 이걸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뭐 브로드컴, 마벨,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그 ASIC 반도체로도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HBM뿐만 아니라 D램이 지금 뭐 그냥 걷잡을 수 없도록 수요가 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자, 요거는 제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이 격한 포옹을 했는데 실제 사진보다는 이렇게 가까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가 HBM이 탑재된 AI 가속기를 중국의 그 수출을 사실상 막아버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한테 조금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DDR7의 공급을 확대를 하고 삼성전자의 그래픽 D램의 시장 입지를 강화하고 향후에 HBM 공급 협력으로까지 확대된다면 최상의 그리고 양사의 밀월 관계가 이제 더 공고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지난 8월 달에는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하고 미국에서 2번씩이나 만나면서 사실 가까운 관계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이거 작년에 아니죠 올 초에 이제 그 GTC에서 있었던 요게 이제 GDDR7이거든요. 여기에다가 극찬을 했던 그 D램이 GDDR7입니다. 그래서 HBM 협력도 잘 해야 되죠. 그래서 현재는 엔비디아의 HBM4 이제 납품을 준비를 하고 9월 말에 커스터머 샘플을 지금 CS 샘플을 지금 공급할 예정이고 이번 GDDR7 협력이 HBM 협력으로 이어질지 업계는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요청에 따라서 GDDR7 공급 확대를 준비 중입니다. 벌써 이미 라인을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그래픽 D램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엔비디아와의 관계를 강화해서 향후 HBM 생태계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GB200인데 여기 들어가는 구성품을 잘 보시면 HBM, DDR5, LPDDR, GDDR, LPDDR5X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이 HBM 생태계라는 게 이 AI GPU 생태계라는 게 메모리라는 것을 절대로 도외시하거나 할 수 없다는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는 그 평택 캠퍼스 슬로우다운, 셧다운돼서 지금 공사를 천천히 하던 것들을 이제는 빨리 할 수밖에 없다. 이러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